경매 진행 절차는 경매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요.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는 매수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진행 절차가 너무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 그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매 절차를 공부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꼭 필요한 부분, 그 한도 내에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매 진행 절차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될 분은 누구냐면 법원입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런 부분 절차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경매 매수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 진행 절차를 개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압류, 환가, 배당이라는 3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경매를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경매 신청.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경매, 담보권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근저당권 이런 거에 대해서 경매를 들어오고, 강제 경매는 담보권이 아닌 우리 채무명이 한마디로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했을 때, 어쨌든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해서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경매를 접수를 받죠. 그러면 이 요건이 적합하다,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다 라고 할 때는 개시결정을 내려줄 거고요. 개시결정이 되면 이 개시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누구에게? 채무자, 이 채무자의 소유자에게 송달을 하고요. 그리고 요 채무자,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기입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입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법원에서 등기소로 등기를 하게 되고 촉탁 등기라고 하죠. 촉탁 등기. 그래서 이제 개시결정문이 채무자한테 송달되거나 경매 기입 등기가 되었을 때 이걸 압류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압류. 요때부터 이제 매각 준비를 시작합니다. 즉 압류, 경매 신청이 들어가면 이제 압류됐죠. 압류됐어요. 압류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환가 작업을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동산의 물건이 있으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여기서 매각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매각을 해요. 그래서 매각 과정이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오는데요. 매각을 이렇게 쭉 가서 누군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채권자들을 나눠주죠. 요걸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데, 크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는 거, 요걸 환가라 그러고,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들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하죠. 배당. 그래서 압류, 환가, 배당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압류가 들어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환가 작업을 진행하는데, 환가되는 요 시점 여기까지. 배금 납부하는 데까지, 이때까지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신청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를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매각 준비를 하게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서류가 들어왔고, 그럼 채권자들한테 통보를 해요. 너 돈을 받을 게 얼마인지 신고해라. 이걸 이제 배당 요구라고 하죠. 배당 요구. 그러면 이 신고하는 기간을 정해서 배당 요구를 해라. 요것이 이제 배당 요구 종기고요. 그 다음에 법원으로 하여금 요 현황을 한번 나가서 요 현황 조사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요 물건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뭐 현황 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매각 기일을 잡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류가 완비가 됐으니까 요걸 이제 매각하자라고 해서 매각 기일을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 우리가 이제 공고를 내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각 기일을 보게 되죠. 그러면 감정가 얼마? 감정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 최초 1회가 1억이다 라고 할 때 요날
누가 이제 입찰을 했다라고 하면 최고가로 낙찰이 되는 거고요.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라고 하면 유찰이 되죠. 유찰이 되면 다음 달, 보통 한 달 후에 다시 이제 20%나 30% 적감이 돼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매각기일날 누군가 입찰을 해서 최고가에 낙찰이 되었다. 그럼 그 다음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낙찰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아요. 예, 낙찰을 받았어요. 그 다음 절차는 7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자, 이 부동산 낙찰 받은 사람이 매각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라는 거는 보통 여기 이 부동산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채무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나왔는데 자기가 받았어요. 그 돈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지 받으면 안 되죠. 매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인 또는 여기에 대한 법원에 관여한 법원 관계인, 이런 사람들은 여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나요. 그러면 7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또 7일이 또 필요합니다. 7일이 지나고 여기서 매각 허가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요 허가 결정 나고 매각 허가 확정이 되는 요 7일 기간, 요간을 즉시 항고 기간이다 라고 해요. 즉시 항고 기간. 그리고 아까 낙찰받고 매각 허가 결정 난 요 사이 일주일 사이, 요거를 매각 불허가 신청 기간이다 라고 해요. 즉 낙찰받고 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은 요때 요 기간에 불허가 신청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 그리고 요 즉시 항고 기간은 요 기간이 도과했을 때에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고, 또 채무자나 소유자가 여기에 대해서 매각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즉시 항고 기간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매수인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고 나서 7일 후에 허가 결정이 나고 7일 후에 매각 허가 확정이 된다. 그래서 2주가 지납니다. 2주. 요때가 2주가 지나면은 바로 대금을 납부하라고 통지가 오고요. 대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대금을 납부하라고 통지가 오는데 보통 대금 납부 통지서가 오면 기간을 어느 정도 주냐?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럼 이 기간 내에 내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률상 소유자가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돼요. 이것이 이제 매매와의 차이점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경매에서는 잔금만 납부해도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같이 합니다. 잔금 다 납부했으면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하나 절차가 남아있죠. 사는 사람 내보내야 되는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데, 요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신청하는 것이 뭐냐면 인도명령이라고 하죠. 또 인도명령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명도 소송이 가는데, 우리 실무상에 잔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인도명령이라는 거는 살고 있는 채무자나 소유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너는 나가라, 비워달라 라는 것을 법원에 허가 결정을 받은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판결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명도소송 했을 때 명도소송 판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간이하게 바로 거의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고, 그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무상 잔금을 납부하면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잔금 납부 통지서를 받고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어졌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잔금을 계획을 세웠는데 어디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돈을 빌려주지 못했다. 아니면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왔다. 아니면 가만 보니까 이거는 어떤 권리상의 하자에 있는 물건을 받아가지고 권리관계가 보증금에 대해서 한 1억을 떠안게 되었더라.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요,
다시 재매각이 됩니다. 재매각이라는 거는 다시 경매가 나오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보증금이 20%에서 30%씩 이제 걸립니다. 여기서 보세요. 매각기일이 잡혀서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했어요. 그럼 여기 돈으로 바꿔줬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채권자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요것이 배당이에요. 그러면은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약 한 달 전후에서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배당기일이 잡혀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이 돈을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을 다 받고 나면 이 경매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배당표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 배당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자가 얼마를 받아갈 것이냐 아니면 살고 있는 임차인이 얼마를 받아갈 것이냐 이거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 그 투자라든지 사는 사람 명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